인생 해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면 좋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치게 친절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씁쓸함을 느끼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일을 한두 번 대신 처리해 주었더니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내 몫이 되어버리고 정작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작은 감사 인사조차 돌아오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어려운 형편을 듣고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사이가 서먹해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늘 양보하고 맞춰주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서러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그 친절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친절이 멈추는 순간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고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 잘해줄수록 더 쉽게 여겨지고 더 양보할수록 더 만만하게 여겨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이용당하고 더 깊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은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깨닫게 되는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배우며 자라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닫습니다. 친절함이 언제나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선함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다.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착함은 마음의 결이고 현명함은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것을 분별 없이 쓰면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끝없이 베풀어준다면 받는 사람은 처음 얼마간은 고마워하지만 그 호의가 계속되면 어느새 그것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의가 한 번이라도 끊기면 고마움 대신 배신감을 느끼고 베푼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슬픈 역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가 때로는 약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생각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자기 욕망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며 한쪽이 끝없이 베풀기만 한다면 다른 한쪽은 그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게 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고자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따뜻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모든 것을 내어주면 상처를 입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로움에 잠식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 또한 강조했는데 한 가지를 채워주면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할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역설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분별 있는 친절을 베풀 줄 알게 됩니다. 동양의 지혜 또한 이러한 가르침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썼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경이라는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데 이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자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베푸는 친절은 결국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 친절은 상대방에게도 진정성 있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이 강조한 경의 자세는 타인에게 무조건 순응하거나 맞춰주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평생 벼슬 자리에서 멀어지려 애썼는데 이는 세상의 평판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한 마음도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의로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짐과 의로움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어줌만 있고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결국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휘둘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로움이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마음이며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율곡 선생은 조정에 나아가 여러 개혁안을 올렸던 경세가이기도 했는데 그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정치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라면 임금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단호히 물리치는 태도가 진정한 어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더욱 현실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거치며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안목을 길렀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의 곁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유배를 떠나 처지가 어려워지자 가까이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의 진심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를 비롯한 여러 저작에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 냉철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거듭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인 친절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이 다산 선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것은 얼핏 보면 공평하고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들 또한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명상록에 그날의 생각을 기록하며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등장합니다. 황제의 자리에는 늘 그를 칭송하고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는
그들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과 자리를 탐해 다가오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 또한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는 데는 그토록 철저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시간과 마음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준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세네카는 베푸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베풀 것인지는 반드시 분별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별 없이 베푸는 선함은 결국 받는 사람을 망치고 베푸는 사람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지혜는 한 가지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친절함 자체는 분명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그 친절함에 분별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무조건 잘해주는 태도는 언뜻 보면 따뜻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력 없이 받은 친절, 대가 없이 받은 배려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진심마저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별 없는 친절은 받는 사람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받기만 하던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병들어가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친절이어야지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드는 친절이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분별이 더욱 절실합니다. 가벼운 인연들이 넘쳐나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깊은 관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느라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쏟아야 할 마음이 얕고 넓은 관계들 속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누구에게 마음을 쓸 것인지를 더욱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분별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푼다면 결국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보다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득이 없을 때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진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날에만 곁에 머무는 사람과 어려운 날에도 곁을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신뢰가 쌓인 사람에게는 깊은 마음을 나누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갑니다. 이것은 결코 차갑거나 인색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지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늘 양보하고 모든 것을 맞춰주다 보면 처음에는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일방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계속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자신을 잃어가는 상대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방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정작 그 희생을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 그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건강한 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크기의 마음을 나누어 주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충분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몇몇 사람들에게 마음을 깊이 쏟고 그 외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예의와 친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머물다가 내가 어려워지는 순간 슬며시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도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나의 쓸모를 보고 다가온 사람이고 후자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보고 다가온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할 줄 알고 후자에게는 더 깊은 마음을 내어주되 전자에게는 적당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거리를 둡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여길까 두려워 본심을 숨기고 늘 웃으며 맞춰주다가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은 어디에도 풀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엉뚱한 곳에서 터지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서운하게 여긴다 해도 그것이 곧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옳다고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단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절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거절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거절한 뒤에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거절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작은 용기들이 쌓여 마침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거절할 줄 압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에게 권리처럼 이용당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다루기 쉬운 사람보다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더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적절한 거절이 있어야 그 관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더라도 그 친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계 없는 친절은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고 그 시험은 점점 더 큰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어느 순간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은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이 분명한 사람 곁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이 없는 사람 곁에는 그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들고 결국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슬픈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신은 대부분 한쪽이 너무 많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었을 때 일어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결국 감사함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일방적으로 내어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을 살피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를 다시 점검합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음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오래도록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 베푸는 사랑은 결국 지치고 메말라 버리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사랑은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따뜻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지니는 것입니다. 따뜻하기만 하고 단호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고 단호하기만 하고 따뜻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갈고 닦아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키지 않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곧바로 좋다고 답하기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 동안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키지 않는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어렵다는 뜻을 전하는 연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또렷하게 들여다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가 나에게 보이는 태도를 가만히 지켜보는 습관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내가 잘해줄 때만 다가오고 내가 힘들 때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깊은 신뢰와 마음을 내어주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며 마음을 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간과 마음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친절에 분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두에게 똑같이 잘해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쏟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강조한 경의 자세, 율곡 이희 선생이 강조한 의로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분별, 그리고 쇼펜하우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가 강조한 자기중심의 견고함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 베풀되 분별 없이 베풀지 말라는 것, 따뜻하되 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 위에서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친절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친절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런 친절이야말로 받는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전해지고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친절보다 분별 있는 따뜻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단단함입니다. 그 단단함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깊고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선현들이 남긴 지혜이며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등불입니다. 친절을 베풀 줄 아는 마음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마음을 함께 지닌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도록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자신을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새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자신에게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곁에 남는 인연들도 더욱 진실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